예, 지금 시간이 2019년 5월 12일,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오후 10시, 일요일마다 하는 세미나 시간이죠.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환율 차트 세팅하는 방법 여쭤보신 분 있어요. 그래서, 자, 환율 차트는요, 투자 정보에 가면 주요 환율이 있어요. 주요 환율. 주요 환율 중에 환율 차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환율 차트가 나오고요. 환율 차트에 가셔서 차트 환경 설정에 가신 다음에 이렇게 가로선, 일자구문선은 내비두고 가로선, 세로선을 끄고 그 다음에 차트 속성에 가야 되나요? 차트 속성에 가셔서 뭐가 있을까요? 지표 이름, 거래량 채움, 문제 없나? 설정, 확인. 이렇게 지워지고, 그 다음에 차트 유형 설정에 가야 되나요? 예. 영역 요걸 지워버리고, 그럼 이렇게 뜨잖아요. 예, 요 상태에서 지표 겹치기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예,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동일하게 세팅이 됩니다. 세팅 하셔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2. 네,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면 지금 상태가 보이는 거죠. 월봉의 상태. 근데 제가 알기로 거래량 정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래량 정보는 제공을 안 해줘서 거래량 정보는 못 쓸 거고요. 예, 나머지는 어차피 가격 정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다 뜹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환율 차트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기간을 길게 하면 예, 긴 봉이 보이고 기간을 이제 짧게 하시면 봉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차트는 이렇게 해서 겹쳐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거래량이 없다 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는 거하고 분봉이 없죠. 예, 분봉 정보가 없다는 거. 예, 두 가지는 약점으로 작용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원달러도 있고 엔달러도 있고 예, 유로 달러도 있고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예, 달러 파운드도 있고. 근데 보통 보는 게 원달러보다는 이제 달러 엔, 그다음에 달러 유로, 그다음에 달러 원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어쨌든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고요. 특별하게 저항이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음봉이 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환율은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문제는 이게 양봉으로 끝날지 음봉으로 끝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환율 차트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환율 차트 말고도 상품 차트도 있어요. 그래서 주요 상품 차트를 열어보시면 예, 이게 이제 차님이 좋아하시는 유가도 여기에 들어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유가 차트도 똑같이 적용해서 보실 수 있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차트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예, 확실히 차트도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비금속 중에 금값. 원유를 보고 싶으면 원유. 예, 반도체 보고 싶으면 반도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쪽 영향받는 상품들 찾아서 뭐 낸드플레이트나 이런 것들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가격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실 수 있으세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보는 그런 키움 종합 차트나 아니면 업종 차트 같이 뭐 분봉부터 이렇게 전부 다 지원해주는 그런 유형의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차원에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활용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완벽하게 지원하지는 않더라. 영웅문 W라는 게 있거든요. 영웅문 W.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영웅문이고 영웅문이 이제 밤에 쓰는 거는 W라 그래서 원래 W는 월드와이드예요. 영웅문 월드. 예, 영웅문 월드가 있는데 영웅문 월드는 사실은 야간 선물, 야간 옵션, 그 다음에 해외 주식, 뭐 해외 선물, 예, 이런 것들 거래하라고 만들어 놓은 HTS거든요. 근데 그 거기에도 이렇게 원유라든가 그런 상품 차트는 별도로 지원을 안 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영웅문에서 지원하듯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거라 영웅문에 있는 걸 그냥 필요하시다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예, 저희 그 카페에 가면 게시물로 여쭤본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그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설정도 되고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 다만 거래량이 없다. 예, 그래서 아마 여기서 차트를 해서 P사이클 차트를 입히면 거래량이 안 뜰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거래량 정보가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란색이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안 뜨잖아요. 무슨 뜻인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음, 지난주 금요일에 금요일 금요일 밤이죠. 밤에 야간 선물을 좀 보다 잤거든요. 되게 늦게 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3시 정도에 잤나? 2시 반에 잤나? 그 토요일 날 어디를 가야 됐었는데 운전하면서 엄청 피곤했어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계속 다우 월봉이 생각나는 거예요. 와, 지지가 있는데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지가 있는데 계속 빠지네. 그러고 나서 에휴 모르겠다 하고 잠이 든 거예요. 예, 이제 버티다 그 누구지? 그 넷플릭스 소개시켜 주신 분이 있잖아요. 저희 카페 내에.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4명이서 아이디 나눠서 보고 있는데 예, 밤에 이제 마르코 폴로 보면서 버티다가 잠이 들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우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지를 받기는 받는구나. 일단 아무 결과 없이 끝냈다라는 게
아침에 확인했을 때 뉴스였어요. 아무런 결과는 없다. 그래서 관세는 반영한다. 예, 안녕하세요. 관세를 반영한다. 근데 관세를 반영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온 놈은 일찍 반영하고 배를 타고 온 놈은 늦게 반영하고 그래서 배로 타고 오는 놈은 3주가 남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놈은 3일을 남았겠죠. 근데 수출의 대부분이 배를 타고 오는 관계로 3주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뭐 베이징 가서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베이징 가서 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어차피 회담을 해야 될 테니까 트럼프가 트위터에 더 안 떠들겠죠. 한동안은. 그러니 예, 이제 이번 달이 오늘이 5월 12일이니까 17일, 18일, 19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럼 딱 3주 남은 거예요. 그죠? 대략 3주 남았어요. 따져보면 5월 달 말이나 가야 뭐가 터지든 말든 할 거다. 그전에는 어쨌든 지금 나온 결과만 갖고 갈 거잖아요. 그게 위든 아래든. 예. 그게 위로 가야 될 상황이든 아래로 가야 될 상황이든 어쨌든 지금 나온 값만 갖고 이제 반영을 하겠죠. 뭐 이제 미중 그 회담 이슈를 가지고 매일매일 눈치를 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반영하든 한참 기다렸다가 한 방에 반영을 하겠죠. 야간 선물도 누가 써놨는데 바닥 대비 3% 넘게 올라왔다고. 그 얘기는 1% 넘게 하락했다가 다 감아 올린 상태인 거죠. 어떻게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보합으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예, 분명히 꼽수가 숨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결국에는 다우지수는 이틀 동안 거의 떨어진 게 없거든요.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만 난리를 친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금요일 날까지의 상황을 봐도 뭐 우리나라만 유독 심하게 설레발을 친 건 맞는 것 같아요. 만기일이 껴 있었고 예, 돈 털어먹기 좋았을 테니까 대외 시장이 어쨌든 상관없이 한탕한 거죠. 늘 이래요. 세계 경제라는 이슈보다 어차피 돈 없고 돈 먹기를 하는 파생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돈이 되면 하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안 하겠어요? 어떤 자료를 봤더니 2018년도 하루 파생 시장에서 돌아가는 돈이 45조래요. 45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루에 파생 상품을 갖고 돌리는 돈이 45조. 코스피가 5조니까요. 예, 9배예요, 9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하는 그 시장이 1이라고 하면 파생은 군 거죠. 그럼 파생 시장이 거의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공매도 이런 문제는 사실 두 번째 문제고요. 공매도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파생 시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파생시장을 이해하지 않고 주식 거래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웃기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파생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예, 파생에 대해서 조금은 배워두시고 익혀두시는 게 좋으세요. 예를 들면 만기일 같은 경우, 그죠? 만기일의 개념이 뭔지, 만기일에는 왜 요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예. 그리고 파생 상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주식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예. 그다음에 이제 주식 거래를 할 때 대부분 이제 거래세라는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상품들이 존재하잖아요. 파생 상품은 일단 세금은 없어요. 세금은 없고 거래 이후의 수익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매기죠. 손실이 나면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예, 수익이 났을 때만 세금을 매기고 제가 아는 수준에서는 250만 원 정도 이상 수익이 나야 예,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는 예, 그것도 이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공부한다고 해서 전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아요. 실제로. 예, 다 가공된 상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리얼하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생시장을 이해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예. 결국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어떤 상황인지를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 파생시장을 이해하는 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오늘 본 뉴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어, 까치밥 계좌를 부활한다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어, 파생 상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선물, 옵션, 주식 선물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건데 예전에는 주식 선물이 없었으니까 예, 선물과 옵션만 대상으로 본다면 옛날에는 증거금이 1,500만 원이었어요. 증거금이 1,500만 원이었고 그때 이제 승수가 1이었고요. 그래서 1,500만 원만 있으면 선물을 거래하든 옵션을 거래하든 거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1,500만 원이라는 금액에는 옵션 같은 경우에 매도가 포함이 돼 있어요. 매도가. 매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도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매도를 못하는 매수 계좌가 있어요. 매수. 그러니까 옵션에서 매도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수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든 계좌를 매수 전용 계좌라고 옛날에 불렀어요. 그 매수 전용 계좌를 이제 일반 사람들, 저 같은 유형의 개미들은 까치밥 계좌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그거는 500만 원만 있으면 예,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만 할 수 있다는 거는 매도를 전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매수를 한 다음에 매도할 수 있는 계좌. 예, 1,500만 원이 넘는 계좌는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유형의 계좌였던 거죠. 근데 최근에 예, 뉴스에 의하면 예, 이제 1,000만 원 증거금을 갖고 예, 매수만 할 수 있는 계좌를 오픈시켜 줄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빠르면 5월 중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옵션으로 돈을 버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옵션으로 돈을 버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완전히 뭐 뭘 찍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다만 해지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옵션을 배워 놓으면 어쨌든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해지 형태의 거래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하면 돈을 반드시 번다 아니면 돈을 반드시 잃지 않는다가 아니라 좀 거래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한 시각적 차이를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라서 음, 그런 계좌가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나오게 되면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옵션에서 돈 보세요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예, 이미 이 파생시장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바닥에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을 사시면서 특히 대형주 같은 주식을 사시면서 어떻게 보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투자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방어 수단 정도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우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다우는 아래에 지지가 있다. 예요. 아래에 지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봉의 저점을 깨서 밑으로 누르긴 하지만 아래에 지지들이 많아서 상당 부분 감아 올린 상태예요. 근데 저렇게 떨어진 이유 중에는 분명히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으로 시작된 분명한 악재가 존재했잖아요. 예, 악재가 존재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악재를 내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시면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자, 이 주봉의 구조로 보면 최저가 모든 거죠. 그쵸? 이게 매도 단가니까. 예. 이게 매도 단가예요. 요 봉의 저가. 2019년 2월 25일자 주봉의 저가가 매도 단가가 되는 거고, 저두가 계속 내려갔죠. 실제로는 어딜 가야 되냐? 25,208을 가야 되죠. 25,208. 그러니까 지금은 25,000선이 붕괴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어, 어. 하지만 거래량이 계속 밑에 있잖아요. 예, 이 최저가 모드라는 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저가 모드를 어기는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하잖아요. 예, 첫 번째는 지지로 막는 거. 그죠? T차트의 지지를 밑에다가 막 쫙쫙 깔아서 못 떨어지게 막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양봉을 만들어 줍니다. 예, 지지를 밑에다 쫙 깔아서 봉을 인위적으로 양봉을 만들어서 못 내리게 하는 방법. 두 가지는 거래량을 아래로 완전히 깔아버려요. 그러니까 투매를 안 나오게 해서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끝나서 예, 휩소를 내는 방법이죠. 자, 이번 주까지는 최저가 모드의 영향을 받아요. 예, 이제 안 받죠. 자, 보시면 이제 최저가 모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 최저가 모드로 다시 가려면 몇 프로가 빠져야 되냐? 대략 2% 정도 빠져야 돼요. 종가가 25,940이고 저가가 25,469니까 대략 480포인트? 그죠? 480포인트 정도 빠져야
그러면 480포인트를 빼면 480포인트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 25,200까지 가야 되니까 25,200이면 740포인트 정도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740포인트 정도 내려야 반등을 할 만한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740포인트면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게요. 740포인트는 25,942, 25,942에서 몇 프로가 되느냐? 저 잘못 계산했나요? 742를 나누기 25,942 하면 2.8%? 2.86%니까 대략 3% 정도. 3% 정도 내리면 최저가 모드를 만족시키게 되죠. 근데 문제는 안 내리면 내려가야 될 이유 없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시간이 다 되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이 사라져서 더 이상 내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 주가 되면 위아래 모두 가능한 거죠. 최저가를 갈 수도 있고 올라버리면 최저가를 무시하고 월봉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월봉의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문제를 만든 건 주봉이고 그래서 주봉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앞으로 740포인트 정도 더 내려야 되니까 3% 이상의 하락이 와야겠죠. 이제는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점을 깨지 않으면 저투는 들릴 것이고 저투가 들리면 우병은 내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딱 보면 이거 오른다 내린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다우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다우 미국에서 발표한 그게 호재라고 해석할지 악재라고 해석할지 애매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주봉은 지지가 없고 월봉은 지지가 잔뜩 있어요. 근데 월봉에서 누를 수 있는 저항이 있느냐죠. 주봉에서 지지가 없는 건 이해했고 월봉의 저항은 멀리 있고 그러면 일봉의 저항만 들면 주봉의 저항도 상당히 높은 곳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오른다 내린다라고 아주 쉽게 판단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상방에 배팅한다, 하방에 배팅한다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업종으로 가보면 우리도 똑같은 상태예요. 다우랑 똑같은 상태인데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최저가 모드를 갔죠. 미국은 최저가 모드를 못 갔고 우리는 최저가 모드를 갔어요. 2120.9 여긴가요? 이상하다. 여기가 아닐 텐데 이걸 거예요. 2120.93 그러니까 여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일단 내려야 되는 이슈는 일단 한 단계는 접은 거죠. 그러니까 주봉을 보면 2120까지는 내려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더 이상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예, 원하는 목표치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주봉은 목표치를 달성을 했고, 그리고 하락 시간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다우만 하락 시간을 다 쓴 게 아니라 코스피도 똑같이 하락 시간을 다 쓴 상태예요.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는 어떤 해석이 남느냐? 사실 이번 주에 주봉만 보면 최악이에요. 최악.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좋게 해석할래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고점을 낮췄고, 그다음에 저점도 낮췄어요. 고점 저점을 다 낮춘 상태에서 음봉인데, 음봉도 그냥 음봉이 아니라 장대 음봉이에요. 그래서 4.8% 빠졌고, 종가가 4% 빠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봉에서 저점을 지키고 고점을 넘는 봉을 만든다라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음봉은 일반적인 음봉의 수준을 넘어선 어쨌든 하락에 상당히 유리하게 만들어진 음봉이라고 보여져요. 더군다나 거래량도 늘려놨어요. 예, 거래량이 137%가 나왔죠. 137%가 나왔는데 이게 약간 아리까리한 건 자, 이때 2019년 4월 22일 주의 기준으로 보면요. 거래량이 100%예요. 100%. 256만 주. 근데 239만 주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19년 4월 22일 이 주간에 비해 사실 이번 주의 거래량이 더 적어요. 단지 지난주의 거래량이 적을 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난주도 거래일이 4일이었고 이번 주도 거래일이 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래 일수가 적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게 나온 건데 다음 주가 되면 거래 일수가 5일로 늘잖아요. 5일로 늘기 때문에 이번 주 대비 거래량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계속 증가한다는 거는 이게 진짜 악재거든요. 이렇게 거래량 위로 나오는 거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거래량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거래량을 늘리는 형식의 장대 양봉을 그리는 건 굉장한 부담을 느낄 거예요. 올린다고 해도 거래량을 줄여가면서 올려야지. 여기서 거래량을 계속 늘리면 상승 쪽에 그닥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안감이 좀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번 달에 반등 못하면 지금 월봉상 쓰고 있는 건 지지를 다 쓰고 있는 거라 다음 달이 되면 밑에가 열릴 거예요. 이렇게 예, 열리겠죠? 보시면 예, 아래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 예, 지금 수준으로 계속 가면 이건 조금 더 깊은 하락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예, 양봉이 크게 나와야 돼요. 주봉이든 일봉이든 상당히 큰 상승이 찾아와야 되는 거고요. 예,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뭐 고작 해야 이제 5월 12일밖에 안 돼서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예, 그 충분한 시간 동안 감아 올려야 돼요. 감아 올리지 못하면
이제 매수해야 될 위치를 못 찾는 거죠. 예, 매수해야 될 위치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다우지수는 하락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면 8월까지는 계속 하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다우가 지금으로부터 3% 이상 하락이 찾아오면 예, 8월달까지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야 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상태는 사실 가격적으로는 저는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항상 참고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 이걸 보시면 되겠다. 자, 이게 이제 코스피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지지를 누를 때, 그러니까 지지도 아니고 저항이 아닐 때는 계산 안 해요. 이제 지지를 누를 때나 저항을 들 때 포지션을 보는데, 예를 들면 지지를 누를 때 개인이 파는 게 최고예요. 지지를 누르고 있는데 개인이 팔면 올라요. 거의 7, 80% 이상은 오릅니다. 지금은 개인이 사고 있잖아요. 그쵸? 지금 여기 보시면 2조 8천억, 2조 9천억. 지금 매도가 2조 9천억까지 갔다가 지금 6,300억, 마이너스 6,300억이니까 2조 3천억 정도를 지금 산 거예요. 한 달 동안에. 개인이 한 달 동안에 거의 2조 3천억을 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렇게 사들이면 오르기 힘든 거죠. 지금까지 2조 3천억을 개인이 사들였는데 그걸 전부 기관이 팔았어요. 예. 지금의 통계로만 보면 지금까지 기관이 판 돈을 개인이 다 받은 거고 외국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2009년 4월 15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던 건 2조 7,976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2조 8,507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국인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외국인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고 그 상황에서 기관이 계속 매도 친 걸 개인이 계속 받은 거죠. 실제로 대량 매도가 나온 시점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 달까지는 아직 희망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번 달 외국인이 팔아야 떨어지죠. 외국인이 팔아야 떨어지죠. 외국인이 들고 있으면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는 것만큼 외국인들은 앉아서 손실을 입어야 되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런 짓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차라리 더 사서 올려서 그 위에서 팔겠죠. 제가 외국인이라면 기관이 개인한테 팔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돈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그 다음에 자기 단가만큼은 끌어올린 다음에 던지겠죠. 지들도. 미쳤다고 기관이 다 내려놓은 단가에서 그렇게 팔겠어요?
그래서 월봉은 아직 지지 아래에 있고요. 이제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아니 금요일 같은 경우에 보면 주식을 기관이 샀어요.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이 샀고 개인이 샀죠. 그러니까 기관은 배신한 거잖아요. 이게 3,200억이 아니라 1,200억, 아니 1,600억, 1,600억 이렇게 나오면 떨어져요. 1,600억, 1,600억이 아래로 내려 꽂는다고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만 3,000억이고 기관은 샀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예, 코스피는 안 내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월봉에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월봉에 지지를 누를 때 기관이든 외인이든 개인 쪽에 붙어버리면 예, 그냥 옆으로 가는 거죠. 반대로 개인이 매도로 돌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뭐 갭상승이 나오든 아니면 동시효과에서 그냥 동으로 시작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개인이 매도 치면 올라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 어, 올봉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내려가고 있는 것 빼고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올봉은 올릴 수 있어요. 단 어, 일봉과 주봉은 아직 하락 힘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월봉은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구조지만 주봉이나 일봉은 하락이죠. 그래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일봉에서 나오든 주봉에서 나오든 한 번쯤은 나와야 월봉이 하락을 멈추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 배팅을 한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오를 거냐? 그것도 장담할 수 없죠. 왜냐면 멈춘 건 아니니까. 멈춘 건 아니기 때문에 하락 배팅을 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악재를 동반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트럼프 트위터처럼 아직 상승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아래를 막아주는 양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관찰은 해야겠죠. 만약에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만들어진 일봉의 고점은 안 넘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저점을 다시 깨야 돼요. 이번 주에 저점이 깨져야 이게 하락이구나라고 동의할 수 있겠죠. 오르고 내리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예,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점이 무너져야 예, 이건 하락 힘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아직 월봉의 지지가 힘을 받을 때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전엔 이게 하락이다, 상승이다,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락이라고 생각되시면 월요일에 하방에다 배팅을 하시고 금요일에 만들어진 저점이 붕괴돼야 홀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인버스를 사시든 뭐 풋을 사시든 그거는 개인 판단의 영역이고 예, 배팅을 했으면 금요일에 만들어진 저점이 반드시 붕괴돼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화요일 날까지 오버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아직 이해 못했어요. 외국인이 풋을 107억을 샀어요. 107억. 금요일 종가로 샀어요. 제가 알기로 금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풋을 107억 원어치 샀고요.
그 풋을 팔아준 게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은 아마 100억 원어치였을 것 같아요. 서로 주고받은 게. 예, 그러니까 100억을 매도치고 외국인은 100억을 매수한 거죠. 그래서 거의 거래가 없었는데 갑자기 예,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서로 주고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기관은 올리겠다는 얘기고 예, 외국인은 내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뭔 의미인지 아직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은 없거든요. 개인은 그냥 콜도 사고 풋도 샀지 어느 하나에 몰빵을 해가지고 포지션을 잡은 게 아닌데 특히 외국인이 뭐 콜 산 거 6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방에 대해서 그렇게 배팅한 게 없어요. 근데 하방 쪽은 너무 극명한 거죠. 지금 만기일 지난 지가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예. 갑자기 이런 돈이 들어와 있어서 약간 아리까리한 상태예요. 이렇게 빠르게 뭔가 자기의 그런 의사를 쉽게 노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할 거면 금요일날 완전히 감았을 텐데 예, 쭉 감아 올리는 거죠. 지수를 쫙 끌어올리면 풋이 완전히 죽어요. 예, 그 풋이 죽으면 그 풋이 굉장히 저렴할 때 매집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중간에 한 게 아니라 종가에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월봉은 어쨌든 가격적으로 보면 매수 쪽에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월봉은 어차피 지금 상태는 저점을 기준으로 보면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지지 중에 지금 마지막 지지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상태는 T5, P5 마지막 지지를 쓰고 있는 거라서 이번 달까지는 어쨌든 이 가격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이번 달까지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5월 말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지금 고점을 회복해야 돼요. 현재의 고점은 2217이니까요. 여기까지 회복을 해야 매수가 성공한 거고 그리고 홀딩을 해야 될 근거가 됩니다. 만약에 시가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면 그때는 고민을 해야 돼요. 발동폭이 얼마이든 음봉으로 끝나는 건 좀 다소 불안한 결과니까요. 주봉은 저점이 안 무너지면 돼요. 매수자 입장에선. 저점이 무너지면 플랜 B가 있어야겠죠. 추매를 할 수 있는 돈을 확보를 하시든 아니면 거래를 포기하고 손절을 하시든 예, 플랜 B가 필요해요. 다만 저점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저점이라는 게 어쨌든 이번 달에 한 3주 정도 남아 있다고 가정했을 때 2주 정도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점이 무너지더라도 다음 주에 연구간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양봉이 나면 다음 주에도 한번 노려볼 만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번 주에 저점이 무너지면 바로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버스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봉이든 주봉이든 양봉으로 도는 걸 확인하고 포기하는 방법이 있고 특히 신경 써야 될 거는 일봉의 고점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2124.92가 돌파되면 인버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연구간에 들어왔어요. 이틀간 월화, 수목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상승과 하락의 기운이 반반이고요.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상승의 기운이 꽤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저점을
버티고 올라가든 아니면 지난주에 저점을 붕괴하고 올라가든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양봉만 내주면 그 다음 주는 상당히 상방에 유리한 구조고요. 만약에 내려가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얘네들은 다음 주에도 굉장히 몸통이 긴 음봉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더 밑으로 꽂을 생각이 있다 그러면 예, 단순하게 하락이 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은 유형의 큰 음봉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큰 유형의 음봉을 만들 자신이 없으면 위로 윗꼬리를 잔뜩 달고 예, 음봉을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변동성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태는 양매도로 버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서 십자를 낸다고 치면 십자를 냈을 때 다음 주에 고가를 넘어버리면 영구간이기 때문에 감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을 이끌어가는 측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변동성이 적은 유형의 봉으로 방어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차트를 보고 해놓은 짓거리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내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저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금요일에 만들어진 저점이 결국 생명선이고 이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라 그러면 월봉은 상당히 감을 의사가 있는 거고요. 예. 결국엔 저점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외국인이 왜 주식을 그렇게 내다 팔았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번쯤은 정말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은 이야기를 해도 그닥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작년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을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주식을 얼마나 사들였는지를 보세요. 목요일까지 7조입니다. 7조. 7조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 작년 12월 달부터 보자면 그때 계속 횡보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폭락이 온 뒤로 11월 달부터 볼까요? 그러면 11월 달부터 얘네들이 한 짓을 보면 자, 음, 7조예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얘네들이 사들인 주식의 규모만 7조라고요. 7조. 휴가는 고작해야 2조 5천억을 팔았고 개인이 5조 2천억을 매도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최대로 매도쳤을 때는 7조 5천원까지도 갔었네요. 그러면 주식을 들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들고 있는 자가 외인입니다. 외인. 우리가 아니에요. 개인이 주식을 산 게 아니라고 지금은. 지금까지 계속 주식을 쓸어 모았던 건 외국인이에요. 그 중에 그냥 3천억 판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직도 얘네들은 주식을 상당히 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얘네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면 지수 안 빼요. 지수를 안 빼고 묶어둡니다. 예, 그리고 계속 주식을 수천억씩 팔아요. 안 내려. 예, 양매도 딱 쳐놓고 주식만 죽어라 팔아요.
왜냐면 떨어질 거니까. 떨어질 거니까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근데 물량이 많아. 물량이 많으니까 계속 나눠 팔아요. 계속 분할해서 우리가 못 느끼게 계속 나눠 팝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팔았다 싶으면 예, 양매도 풀어요.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확 생기죠. 그럼 어차피 주식을 자기네들은 팔 만큼 팔았기 때문에 그때는 떨어뜨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 느껴요. 나머지 주식이 어차피 배당 받으면 그만이고.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판 게 없어. 예. 고작 6천억 팔았어요. 7조 6천억을 사서 6천억을 던졌다고요. 그럼 매일 3천억씩 던진다고요?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내리면 제일 타격을 입는 건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은 계속 팔았기 때문에. 외인이죠. 기관은 어차피 작정하고 팔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정보를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예, 기관은 작정하고 계속 던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기관 던지는 거는 크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전에 10월 달에 하락도 외국인이 다 집어던진 거였고 반대로 1월 달 상승은 외국인이 다 사들여서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내리는 거죠. 기관이 끌고 가는 장보다 외국인이 끌고 가는 장이 훨씬 더 무섭기 때문에 금요일에 외국인의 하락이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그냥 장난친 건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물량이 수천억씩 계속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그건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외국인이 그냥 그렇게 했다가 매수로 다시 돌면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러려니.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어쨌든 선물을 가지고 외국인이 매도 친 거는 분명히 맞지만 예, 선물 매도에 반해 지금 팔아버린 주식의 양이 현저히 부족하다라는 건 한 번쯤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사왔어요. 여기 보시면 11월 11월 27일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는데 그죠? 지금은 7조가 돼 있잖아요. 감안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돈을 다 판다고 가정해 보세요. 하루에 2천억씩 팔아도 일주일에 1조밖에 못 팔아요. 그러면 이걸 다 정리하는 데만도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어요? 한 달 하고 1조씩. 일주일에 1조씩 던져도 7조면 7주가 걸리는 거니까 2달 가까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2달 가까이 파는데 거기에 어쨌든 그 2000선 밑으로 내려가면 또 수익도 아닐 테니까 애매하겠죠.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상황도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 외국인의 물량이 정말 금요일처럼 그렇게 내던지게 되면 기관 매도에 외국인 매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물린 건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신규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월요일날 갭이 어떻게 나올지는 확인해 봐야겠죠. 예. 어쨌든 다우는 올랐고 야선은 거의 보합이고 예. 거의 저점 대비 1%를 감아 올렸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줄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특히 월요일 밤에 다우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상방을 보고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저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예.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번 지켜보려고요. 됐죠? 그리고 삼성생명은 계속 지켜봐야죠. 이것도 재밌어요. 종목별 투자자를 이렇게 보시면 기관이 샀어. 그죠?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월봉의 지지를 누르고 있는데 이거를 익혀두시면 생각보다 재미나요. 자, 여기 지지가 있잖아요. 지지를 눌러요. 그 지지를 누를 때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매도를 쳐요. 보세요. 이걸 캡처 떠서 설명해 드리면 나중에 이거 확인하실 때 조금 편하실 거예요. 됐죠? 캡처 쓰기. 여기 보면 이제 지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지지라고 부르잖아요. 지금은 TO 지지를 쓰고 있는데 지지를 누르면서 내려가요. 지지를 누르면서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지지를 누르면서 내려가는 상황이 오면 아 지지를 저거 못 쓰는 거네. 지지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정작 지지를 누를 때 보면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함께 팝니다. 예, 여기도 같이 팔죠. 여기도 같이 팔아요. 이렇게 개인 매수 다음에 외인 플러스 기관 매도 이렇게 나오면 지지가 있으나 마나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파는 놈들이 미친 듯이 팔아서 호가창에다가 10,000개씩 걸고 20,000개씩 걸고 매도 치는 놈들이 있는 한 그게 어떻게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길 수는 없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날 마지막 금요일은 기관이 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삼성생명의 금요일 날 주가를 보면 올랐죠. 예, 왜냐하면 월봉의 지지가 더 이상 눌려지지 않는 거죠. 기관이 지지 쪽으로 붙었으니까. 그래서 돈의 움직임을 보시면 돼요. 지금은 금요일 날은 연기금이 샀어요. 연기금이 매수를 했죠. 예.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보시면 예, 호가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건 예, 외국인과 기관 중 한 놈은 계속 예, 배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감아 올리게 되겠죠. 만약에 이번 달에 음봉이 저렇게 해서 끝난다. 그러면 양봉 날 때까지는 그냥 계속 내버려 뒀다가 예, 그 다음에 추매를 해야겠죠. 반대로 만약에 감아 올려서 지난달에 고점을 넘어버리면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지난달 고점을 넘어서 올라가든 아니면 그냥 음봉을 내고 떨어지든 음봉을 내고 떨어지면 어차피 양봉이 나기 전까지는 지지가 안 만들어질 테니까 가격이 얼마나 내려가든 상관없이 내버려 뒀다가 예, 다시 양봉이 뜨면 매수하면 되죠. 그리고 언젠가 93,900원은 다시 와요. 예, 그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러면 93,900원과의 괴리값이 수익이 됩니다. 만약에 5만원을 간다 그러면 지금은 수익이 84,000원에서 93,900원이니까 대략 만원 정도, 예, 만원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해서 지금은 대응을 하고 있지만 5만원이 되면 만원이 수익이 아니라 44,000원이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90%가 넘는 수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더 좋죠. 종목별 투자 현황은 실시간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예, 주식은 실시간 집계가 안 돼요. 선물은 되죠. 예, 선물은 실시간으로 돈 움직이는 것
어쨌든 다 공유해줘요. 예, 근데 안 돼요. 주식은 안 돼요. 추정치만 보여주고요. 아, 일정 시간 9시 몇 분에 한 번 뜨고 1시 몇 분에 한 번 뜨고 그런 식으로. 근데 추정치예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때랭때랭때랭 올라가지 않아요. 예. 다만 이제 외국인 말고 외국계, 외국계는 집계를 해주고 이 역시 추정치고, 예, 프로그램 매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매수든 프로그램 매도든, 예, 잡혀 있으면 계속 수치가 돌아가는 대로 그런 것까지는 볼 수 있어요. 주식에서 만약에 저 종목별 투자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외국인들 장난치기 힘들어요. 기관도. 근데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이게 좀 기관이 사는 건지 기관이 파는 건지 어떤 놈이 호가창에다 저렇게 10,000개를 걸어놨는지 이런 거는, 예, 실시간으로는 알 수 없어요. 금요일 날 누가 2만 개 걸어놨잖아요. 2만 개. 매수창에다가 2만 개 걸어놨어요. 그러면 16억이죠. 16억. 그리고 만기일 날 종가에는 15만 3천 개 팔았잖아요. 100억. 종가에다가 100억을 매도 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식 쪽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가상화폐를 볼까요? 가상화폐를, 이게 오전에는 분위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근데 세미나를 하려고 했더니 다 내려요. 그죠? 이게 제가 아까 아이들하고 같이 드라이브를 하고 왔는데 드라이브 도중에 봤을 때는 분위기 좋았어요. 예, 아침에 봤을 때도 분위기 상당히 괜찮았는데, 예, 세미나를 하려고 화면을 열어보니까 분위기가 그닥이에요. 자, 월봉부터 볼게요. 김원준의 노래 중에 쇼라는 노래가 있어요. 쇼. 그죠? 그게 쇼 끝은 없는 거야. 그죠? 이미 저항은 없고, 예, 고점은 넘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고점일지는 알 수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구조가 나오면 어디가 고점인지 모릅니다. 예, 고점이 되면 멈추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 더 올라요? 얼마까지 떨어져요? 몰라요. 예, 모릅니다. 이전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저항이 있을 때는 이게 올리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올리든 말든, 예,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이 가격과 이 저점 사이, 예, 이 공간을 누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안 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위가 열려있기 때문에 안 오고 그냥 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이 딱 그 상황이잖아요. 예. 예전에 그 설명드릴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 보통 십자를 그린다고. 예.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십자를 그리는 건 지지를 불러 올리기 위한 거예요. 지지를 불러 올리죠. 그래서 십자를 좀 크게 낸 상태에서 아랫꼬리를 길게 만들어 놓은 양봉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봉에서 올라가기가 상당히 수월해요. 지금은 그런 형태를 전혀 만들지 않고 그냥 위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어차피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릴 수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두고 이건 떨어져요, 이건 올라요, 그런 표현 자체도 필요 없는 거죠. 다만 리스크를 끌어안을 수 있으면 들어가시는 거고, 예, 리스크를 끌어안을 자신이 없으면 그냥 4,820달러 아래에서 기다려야 돼요. 단, 이 가격이 오는 시간이 5월 20일 이전에는 와야 돼요. 매수하려면. 그 이후에 오면 반등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끌어안을 수 있으면 매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리스크를 끌어안을 자신이 없으면 드랍하시면 돼요. 자, 주봉은 어차피 이게 최고가 형태로 올라와 있지만 원래 시작할 때부터 최고가였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지금 저투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1구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무너지면 안 돼요. 예. 저점이 무너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점을 계속 지켜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고. 근데 보시면 계속 1구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예, 전봉의 저점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디서 매수를 하시든 예, 저점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것만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전봉의 저점이 손절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타격이 오겠죠. 어디까지 갈 거냐? 몰라요. 예, 모른다고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2019년 4월 1일자 주봉을 잘 보세요. 그 봉이 상승을 할 때 볼벤 21선과 그러니까 P21선과 T21선을 다 상방으로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서 이들이 보여준 건 횡보예요. 이들이 보여준 건 횡보라고요. 왜냐면 아래 꼬리가 20선을 닫고 움직여야 되는데 예, 지금은 바깥으로 나가면 쉽지 않죠. 그래서 시간을 그냥 옆으로 횡보해서 보내면 이렇게 밑에 있던 21선들이 올라와서 마치 닫고 움직이는 것처럼 봉이 그려지는데 요 봉 4월 15일자, 4월 22일자, 4월 29일자까지는 안에서 놀았어요. 예, 21선 안에서 놀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밖으로 나갔다고요.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작하면 요 21선이 있는 영역까지는 조정을 한다고 감안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는 거라면 엄청난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가를 위로 끌어올려서 밑에 있던 21선을 저가에다 붙이겠다는 소리인데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게 시뮬레이션이 시가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가로 풀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데까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안하시고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저가가 무너지면 안 되고 고가도 2주 동안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고점 높이고 저점 높이는 봉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만 예, 감안하시고 보세요. 자, 일봉은 21선 밖으로 나갔잖아요. 나갔으니까 최초 매수할 수 있는 건 7,009달러고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6,899달러 정도는 돼야 예, 그나마 매수하기에 적합하겠죠. 추격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겠어요? 감안하시고 보세요. 자, 이더. 월봉상 전고점 넘었죠. 지지까지는 안 갔고, 예, 전고점은 넘었고, 저항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건 이상 없는 거죠. 주봉은 저항이 있죠. 주봉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예, 올라가다가 이제 거의 내일 아침이면
주봉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팅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예, 수급선 바깥으로 나간 것만큼만 지금 회복한 상태예요.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거죠. 잘 이 정도만 버티면 또 주봉이 나름 좋아지지 않을까요? 예. 지금 주봉은 윗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양봉을 그려놓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 버텨주면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다만, 예. 윗꼬리가 더 길어지면 조금 부담스럽겠죠. 예를 들면 182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는 조금 더 부정적인 사인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은 이 정도면 잘 버티고 있는 거죠. 리플. 리플은 이 좋은 상황에서도 별로 보여준 게 없네요. 예, 대단한 리플입니다. 아직 저항가까지 못 갔고 다시 지지로 돌아왔어요. 예, 주봉은 위아래가 다 엉망진창이라 예, 그냥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서 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지도 다 썼고 저항도 다 썼고 그러네요. 일봉은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수급 매도인 상태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얻어맞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플은 굉장히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가상화폐 차트 중에서 가장 정교한 건 리플인 것 같고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게 지금 전체 물량이 다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리플은 보유자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정말로 정확하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아, 이제 10개 탑 순위 10개 안에 있는 가상화폐 중에 4개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그다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4개의 가상화폐는 채굴형을 가지고 있고 예, 채굴형 가상화폐 중에 뭐라고 부르죠? 그 전문적으로 채굴을 하는 업자를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이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냥 개인들이 이렇게 장비를 사가지고 채굴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얘네들은 그냥 대규모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예, 그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마이닝을 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상위 10위 안에 드는 4개의 가상화폐가 예, 그게 가능한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가격을 떨어뜨리면 경쟁자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채굴업자들이 들어와 있으면 경쟁이 심해지잖아요. 채굴업자들이 들어오면 경쟁이 심해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어쨌든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죠. 예,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근데 가격을 떨어뜨려서 단가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면 채굴업자들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채굴업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경쟁이 줄어들고 그러면 전기세가 아주 싼 국가, 그죠? 전기세가 가장 저렴한 국가에서 채굴을 하는 대규모 채굴을 하는 업자들은 거의 채굴을 독점하듯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개인은 어차피 경쟁 상대가 아니고요. 개인이 아무리 채굴 해봐야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대규모의 채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자들끼리 경쟁을 한다고 할 때, 결국에는 전기세가 가장 저렴한 곳에다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에 가장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시간을 일정 시간 동안 유지를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이면 지금 7개월 동안이잖아요. 그 중에 한 4개월 정도를 밑에서 깔았으니까, 그러면 4개월 동안의 채굴 시장을 거의 장악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때 채굴에 놓은 그런 가상화폐들은 가격이 올랐을 때 어찌 보면 수익으로 리턴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예, 그게 리플하고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은 시세 차익만 존재해요. 거래자들끼리의 시세 차익만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나만 시세 차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도 시세 차익을 먹고 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세를 관리하는 측의 입장에서 보면 매력이 없죠. 돈을 들여서 올려놨더니 엉뚱한 놈이 매도하고 튀어. 예. 그런데 그 10위 안에 있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라이트코인도 아마 채굴형인 것 같던데, 예, 그런 식의 코인들은 단가를 후려쳐서 일정 기간 동안 채굴을 해 놓으면 그 채굴을 해 놓은 물량을 가격으로 올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얻는 수익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 보면, 예,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하고 리플이 움직이는 부분하고 확실히 차이가 그래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리플은 그렇고요. 예, 리플은 다시 매수권역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적어도 예, 내일 아침 9시까지는 구경해 봤다가 주봉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겠죠. 예.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예. 리플은 시세 차익밖에 없어. 그러니까 많이 빼고 밑에서 담아서 위로 올려서 팔아야 돈이 되는 거죠. 리플은 올려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빼서 담아야 되고, 담은 걸 다시 올려서 팔아야 돈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꼬리가 잘 만들어져요. 지금 보여지는 가상화폐 중에 꼬리가 가장 잘 만들어지는 상위 종목 중에 최고가 리플 아니에요? 리플은 항상 꼬리가 달려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꼬리가 만들어집니다. 윗꼬리, 아랫꼬리 다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건 시세 차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밑에다 쳐박아가지고 손절시키고 위로 당겨가지고 매도하고 이것만 무한 반복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죠? 밑으로 쳐박아야 돼요. 일단 왜? 손절해야 되니까. 밑으로 쳐박아서 손절을 시키고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이 협박해서, 그리고 걔네들이 물량을 딱 털고 나면 그 물량 싹 뺏어가지고 쫙 끌어올린 다음에 위에서 또 던져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또 사라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채굴하는 종목은 어차피 지들이 꼬리를 만들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물량을 채굴을 통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예, 일단 올리는 거죠. 그냥 무작정. 왜? 채굴된 거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아래 꼬리가 없어요. 예, 정말 독특할 정도로 아래 꼬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 얘네들은 아래 꼬리를 안 만들까? 왜냐하면 털고 가야 되는데. 털고 가야 되는데 안 털어요. 꼬리 없이 그냥 계속 감아 올려요. 예, 그게 좀 독특합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처음으로 매수 가격을 줬어요. 75.11달러. 예. 라이트코인은 이게 지금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매수가를 터치한 상황이에요. 나머진 지금 주봉도 저항이 올라타 있으니까 내일 아침 9시까지는 확인하셔야 될 거고요. 예, 그렇게 보여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오스. 이오스도 지지 찍고 간 건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했던 내용은 별거 없어요. 예, 지지를 활용해라. 이게 월봉에서 지지는 여기 4.79불 찍고는 갔잖아요. 어쨌든 월봉은 찍고 갔고요. 예, 그리고 월봉에 만들어진 아주 약한 저항 맞고 지금 간보기 하고 있어요. 만약에 거래하실 거면 주봉이 양봉으로 계속 마무리되는지는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일봉은 위아래가 굉장히 크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화로 넘어가면 뭐 이건 볼 거 없죠. 예, 이쪽은 볼 거 없고 주봉은 21선을 벗어났다는 거. 그래서 신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지금 주봉은 버리고 다음 전략에서 21선까지 조정은 해야 접근하기가 용이하실 거고요.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이더. 아마 원하는 지지 안 찍고 갔던 걸로 기억해요. 예. 이 정도 조정으로는 지지를 못 찍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화 거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달러는 어느 정도 정교하게 움직인 반면에 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데이로 한다 그러면 21만 8,300원 아니면 여기 21만 6,800원 정도는 가야 일봉상 매수가 가능하고요. 주봉은 지금 저항을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원활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봉을 하나 버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월봉은 지지는 안 찍었고 반면에 저항은 없으니까 지금은 주봉의 저항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아침 9시가 되면 저항이 풀릴 거니까 내일 아침 9시에 전략을 다시 짜보세요. 리플. 네, 리플은 지금 저항이 여기 있죠. 이거 다시 확인해야 될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야 되니까. 예, 지금 이제 저항 위에 올라탄 것만큼 윗꼬리가 달린 거고요. 그때 이겼던 게 370원 정도였죠. 376원. 예, 376원까지는 보인다. 실제로 거기까지는 갔네요. 거의 400원 넘게도 한번 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가격 위에서 사는 건 반대예요. 예. 그러니까 376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376원 밑에서 매수해서 그 위에 파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376원 위에서 계속 매수를 하시다가 밑으로 딱 꼬라박으면 물려요. 그래서 그건 감안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수가를 벗어난 거예요. 예. 지금 상태에선 오르건 내리건 홀딩자의 몫인 거지 예, 신규 매수자의 몫은 아닙니다. 라코 뭐 얘도 잘 버티고 있는 거고 저항 없죠. 매수가 안 찍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비트파이넥스 차트랑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그들 차트만큼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들 시장에서 보면 돈은 많이 갖다 주는 그런 호구 시장이긴 해도 차트를 주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빗썸이 그런 거래소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막 차트를 그리다가 해외 차트가 막 뭔가를 그리고 있으면 곧바로 반응해서 따라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려지는 차트 보면 외국처럼 그렇게 딱 지지 찍고 저항 찍고 이런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머뭇머뭇거리다가 비트파이넥스가 올라가면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형태라서 타이밍 잡기는 사실은 해외에 비해 솔직히 더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딱 매수할 자리는 수급선이죠. 그러니까 수급선 기준으로 97,540원 정도는 돼야 매수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주봉은 저항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라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저 자리밖에 없어요. BK도 저항이 없으니 들은 거에 대해서 아무 이상 없고요. 반대로 주봉은 저항이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를 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선 나갔으니까 수급선까지 조정은 감안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스. 요스도 해외 차트가 그렇게 지지 저항을 잘 활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눈에 보이는데도 얘네들은 그렇게 정교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사실 숙제인 거죠. 지금 저항 위에 걸려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수구까지 매도인 상태에서 21선까지 넘어가 있으니까 매수한다 그러면 6,130원 아래로 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잘 버티면 어쨌든 일봉은 다시 지지선들이 올라올 거고요. 주봉의 저항은 TO 저항만 남을 거니까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양봉으로 잘 버티면 어쨌든 계속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겠죠. 월봉은 계속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머릿속에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세요. 딱 두 번의 기회를 기다렸었는데 하나는 여기,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요. 사실 저는 이 두 봉만 기다렸어요. 이건 제 관심사가 거의 아니었다고 보여주고요. 이 두 봉. 이때 아래 꼬리를 실제로 기다린 건데, 와, 정말 죽어도 안 줘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굉장히 시장이 망가지고 폭락할 때도 윗꼬리가 있었거든요. 보시면, 예, 보시면, 예, 꼬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폭락할 때 보시면 이렇게 꼬리가 있다고요. 예, 이런 식의 꼬리가 계속 존재해요. 어찌됐든 꼬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번 상승에는 꼬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보시면, 예, 꼬리가 없어요. 이거 외에는 뭐 꼬리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했다고 봐요. 제가 노렸던 형태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롭한 거예요. 저는 깨끗하게 제가 원하는 구조를 전혀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고 생각했고, 제가 틀렸기 때문에 드롭을 한 거예요. 이 판에는 나는 끼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린다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사고 싶은 구조가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사고 싶은 구조에서 제가 원하는 가격을 주지 않았고요. 그럼 저는 깨끗하게 드랍합니다. 치사하게 저점 선언했다고 그런 짓 안 해요. 제가 저점 선언을 했다면 거기다 돈을 넣겠죠.
그게 저점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돈을 넣었을 거고, 그 돈 넣은 결과를 지금 보여주겠죠. 그게 많은 돈을 넣든 적은 돈을 넣었든 그게 저점이면 사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저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사야죠. 그게 정말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예. 근데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이게 저점이라는 확신은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형태로 전혀 봉을 그리지 않아서 저 같은 부류의 사람은 예, 전혀 접근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그게 이 종목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예, 가상화폐 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예, 분명히 돈이랑 관련이 있을 거고 채굴이랑도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개인적으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졌어요. 고수인 척 행동한다고 해서 고수가 될 건 아니잖아요. 예,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아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선상에서 공유를 하는 거고요. 제가 모르는 영역의 지식들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예, 조금씩 더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아는 것처럼 포장해서 양아치 짓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세요. 그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쨌든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제가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 아니면 제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보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생각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타인의 생각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의 오류들을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두면 어차피 잘된 거래는 수익으로 보답하겠지만 잘못된 거래에 대해서는 많은 고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거래하시면서 준비하는 습관을 키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이런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이유인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예,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키워라. 그리고 편리한 도구를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적용하고 대응하시라는 거죠. 돈을 버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돈을 버실 거고 어떤 분은 돈을 잃으실 거예요. 그 돈을 잃으시는 분을 강제적으로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도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공유하면서 어쨌든 자기의 그런 전략들을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하루 종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하루 종일 매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하루 중에 매매를 해야 될 타이밍이 한 번이나 올까요? 제 개인적인 입장. 예, 하루의 거래 기회는 한 번 이상 오기 힘들다. 왜냐하면 기회라는 건 많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만드는 기회 말고
정말로 내가 생각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기회는 하루에 한 번 오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종목이 많아서 그런 기회가 많아질 수는 있어도 기회가 그렇게 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하루 종일 그 한 번의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잡담을 나누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물론 아재 개그는 나쁘지만 잡담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거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 잡담들을 다 끊어버리고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시면 또 편하게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됐으면 해요. 딱딱하게 그냥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이야기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인생 이야기도 하고 취미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말로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상화폐 방에 잘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데 또 가서 아재 개그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내보내게 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니터는 회사에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점심 정도 되면 이제 한쪽 모니터에는 가상화폐만 쫙 볼 거고요. 한쪽 모니터는 주식만 딱 보고 그 다음에 제 쬐끄만 노트북에는 채팅창을 열어놓고 아마 카톡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준비가 되면 이제 최소한 5종목 정도는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가 될진 잘 모르겠어요. 뭐, 트론은 아닐 것 같고 비트, 이더, 그 다음에 리플, 라이트코인, 이오스 정도는 하루 종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어보시면 예,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보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예,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와중에 이제 분봉까지 볼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남은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호가창은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이게 호가창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동이라든가 이슈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제 입장에선 그 정도까지는 디텍팅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요. 나머지 정말 차트 흐름대로 가는 것들은 시간대별로도 분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가끔 물어보고 싶으실 때 세팅이 되면 물어보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대응을 할 거고요. 잡담은 이제 여러분들끼리 나누시고 저는 이제 아재 개그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좀 생략을 하고 실제로 거래와 관련돼서 필요한 내용들을 장중에 주식이든 선물 옵션이든 편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야 지금 만들어진 가상화폐 방이든 주식방이든 잘 돌아갈 테니까요.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건 어차피 거의 대부분 제 손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쓴다고 해서 빨리 오픈되거나 신경을 안 쓴다고 해서 늦게 오픈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쪽에 계속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 내일 아침 되면 방송 끝나고 나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송은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